그래서 몸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영혼이 온전해지는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전이가 없으려면. 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항암도 했고 수술도 했고 방사선도 했는데 계속 재발되더라.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심각한 재발의 문제에서, 이 숙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을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치유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유도체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안드레아스 모리스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서로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제1장에서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암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사실 암덩어리를 보면 무슨 이상한 괴물덩어리, 무슨 이상한 돌연변이, 무슨 이런 그 세포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요, 사실은요, 자세히 분해해 보면 단백질 덩어리, 지방질 덩어리, 동물성 단백질 지방질 덩어리. 그런데 자꾸 암을 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암을 지지고 볶고 이렇게 달달달달 괴롭히셔가지고, 암은 여러분들에게 신호체계일 뿐인데, 지금 영들 씨, 또 지금 서현 씨, 지금 쉬지 않으면, 지금 무리하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시그널일 뿐인데, 자꾸 얘를 때려 부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암을 죽일 수는 있는데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수술을 해서 암을 죽일 수는 있는데, 죽일 수 있는 암보다 더 심각한 신생세포가 부활돼가지고 재발되고 전이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눈에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암의 원인을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암이 세포 돌연변이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참여해서 암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암 연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단에 의해서 드러나는 많은 암 종양이 왜 그렇게 실제로 무해하고 스스로 사라지는지, 가만히 놔두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계속 암을 적으로 잘못 알고 계속 신호체계를 무너뜨리고 붕괴하면서 방사선, 항암 1차, 방사선 20차. 자, 이제 방사선이 얼만큼 위험한 피폭량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컷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2장과 3장에서는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인 원인과 감정적인 원인, 그리고 정신적인 원인들을 차례로 다룹니다. 희한하게 공통점은요, 암에 대해서 아주 통찰하고 계시는 켈리 터너 박사나, 하버드 대학의 켈리 터너 박사나, 레디컬 리미션의 저자이신,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이신 켈리 터너 박사도, 또 많은 암 전문가 안드레아스 모리치도, 대부분의 훌륭하신 암 전문가들은 암을 다룰 때 신체적인 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정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 암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암 환자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회복, 정신적 건강의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인들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신체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해내면, 정신적인 회복, 감정적인 회복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의, 완벽한 회복의 기회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암이 어떻게 된다? 재발한다. 암이 왜 재발한다고요, 여러분? 암을 적으로 알고 지지고 볶고 잘라내기 때문에, 암은 죽이는 암세포보다 신생되는 암세포가 더 많이 부활돼서 재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치료가 끝난 대부분의 암이 어떻게 된다? 재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수술도 해보셨고 항암도 해보셨는데, 유방에서 폐로 타고, 폐에서 골수로 타고, 림프로 타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시행착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빠진 의학적 치료의 문제점은 최소한 환자의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행복과 자기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항암하고 방사선 수술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도 5년 생존율이 비슷비슷한데 계속 지지고 볶고 못 살게 몸을 달달달달달 볶아서 면역력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계속 재발전이. 그래서 만약에 터미널 상태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상태가 없을 때까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은 여러분을 바덜링하는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고요. 암은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세요. 지금 빨리 잘못된 생활 습관 고치세요. 지금 빨리 잘못된 식습관 고치세요. 그렇게 신호를 주는 시그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호 체계를 붕괴해. 그러시죠? 예, 그래서 화재 경보기를 자꾸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불이 나게 생겼는데 화재 경보기를 때려 부시면 불이 안 나냐고요. 그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괴물이 아니다. 아프기 때문에 암을 통해서 마지막 생존 치유 전략을 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암이 발생했다면 그 주된 목적은 이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정신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고, 그리고 환자의 신체를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고, 그리고 병든 영혼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암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암이 생기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암이 생기는 목적이 나를 괴롭히는 이 돌연변이, 이 무서운 괴물을 그냥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몸에서 암이 생기는 이유, 유방암 세포가 생긴 이유, 췌장암 세포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정신을 원래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려주고, 우리의 신체를 원래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려주고, 우리의 영혼을 이 의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 암에 발생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걸 올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암은 적이 아니라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호체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데이브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58세의 나이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 전에는 건강이 괜찮다고 느꼈는데 진단하고 2주 만에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식욕을 잃고 잠을 잘 못 자고 호흡이 얕아지고 심한 공황 발작과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잠도 잘 안 오고 가슴 통증을 겪습니다. 데이브는 진단받은 지 20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으시죠. 그의 사망 진단서에는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지만 진정한 데이브의 이 사인은 만약 암 진단이 없었다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정지시키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몹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보 이펙트,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바로 플래시보 효과잖아요. 마음이 믿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동맥경화가 없더라도 뭘 받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면 몸이 온전해지셔야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셔야 되고 영혼이 온전해지셔야 진정한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서선생님 지덕체 교육 공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가장 건강하게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려면 지덕체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지영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영혼이 온전해지는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전이가 없으려면 온전함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치우고 암의 근본 원인을 치우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도 회복 안 되시려나 봐.
너 혼자 떠들어라 하니까. 자, 표준 암 치료법은 암세포의 수를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 드러낼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근절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발전이 되고 골수까지 되셨고 림프까지 타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종양 성장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암은 언제든 어느 부위든 어떤 속도로든 뭐 할 수 있다? 재발할 수 있다. 저기 선생님 이 중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곤란하실까 봐. 어떤 선생님은 자연치료 하시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시고 이제 전쟁을 겪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자연치유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셔서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 믿음대로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치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올바른 어떤 그 치유의 비결을 잘 캐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양 성장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암은 계속적으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항암요법, 방사선치료는 많은 수의 암세포를 없애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주의하세요. 골수와 위장, 간, 신장, 심장, 폐에 건강한 세포들까지 함께 파괴해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빈대가 안 잡히니까 이리 뛰고 저리 날뛰고 졸로 날뛰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농약을 다 쳐대고 초가상간을 다 불태워버리는 행위가 바로 항암, 방사선, 수술의 정통적인 요법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처치가 모든 장기와 신체 조직에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남기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좁은 시야가 되지 마시고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세포 하나 잡으려고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더 새롭게 신생되는 그 신생세포, 그 암세포가 더 많이 부활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발되고 전이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3가지 정통요법의 부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께서 사모님과 그렇게 전쟁을 하시면서 항암을 안 하고 수술을 안 하고 또 방사선을 안 하고 여기 오셨는지 아마 이번 컷부터 보시면 안도의 숨을 쉬시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자, 항암요법의 첫 번째 부작용이 암 발생이라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항암 왜 하십니까? 항암 치료 왜 하셨어요? 암 없애려고 하시죠. 암 줄이려고 하시죠. 물론 암 죽습니다. 기존에 있는 암세포도 죽습니다. 유방에 있는 암세포도 죽이고 폐 쪽에 있는 암세포도 죽입니다. 문제는 항암을 하시면서 암세포가 죽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생세포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폐로 타시고 골수로 타고 림프로 타고. 자, 여기 뭐라고요? 항암요법의 첫 번째 부작용이 암 발생이라는 것. 암을 죽이기 위해서 암을 더 키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죠. 사실 화학요법은 암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암을 유발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항암요법이 뭐라고 여러분? 암을 죽이려고 갔다가 더 큰 암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암요법은 종양을 감소시킴으로 더 강한 암세포가 자라고 분열되고 증식해서 화학적인 내성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재발하는 2차 암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항암 화학요법에 잘 알려져 있고 파괴적인 부작용의 높은 발생률에 더해서 세포 독성 약물을 주입한 항암제를 주입한 환자들은 스트레스 단백질인 HSF1, 히쇼 팩터 1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단백질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항암제의 부작용, 파괴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항암 화학 독극물을 투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단백질인 히쇼 팩터 1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단백질이 심각하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쇼 팩터 1은 이 약물에 의해서 손상된 암세포가 다시 빨리 신속하게 클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히쇼 팩터 1입니다. 항암제를 투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새로운 암을 더 신생세포를 더 많이 재생시킨다는 점과 또 히쇼 팩터 1의 급증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암세포를 더 빨리 부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을 살펴봤고요. 자, 방사선 치료.
여러분들은 항암, 방사선, 수술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인체에 이 해를 많이 끼치는지 아십니까? 방사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예,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항암, 방사선 수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방사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방암 검사 뭐 몇 월 며칠에 유방암 검사해서 뭐 미리 검사해서 유방암을 예방하세요 하는 거 그런 기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방 검사, 예방 진단 그것이 여러분을 암으로 유인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라고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랑하세요 저한테. 부원장님 저는요 수술도 안 했고요 항암도 안 했어요. 방사선만 30번 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세요. 자, 100mS는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100mS의 방사선 피폭은 평생 발암 위험 증가율을 높이는 연간 방사선량입니다. 100mS는 연구에 따르면 10,000mS는 치명적인 용량이에요. 자, 그런데 방사선 처치를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처치를 하시는 분들은 암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피폭하냐면 20,000에서 80,000mS로 신체를 피폭시킵니다. 자, 어느 게 치사량이라고요? 치명적인 용량이라고요? 10,000mS만 해도 굉장한 치명적인 용량인데 방사선 1회, 2회 하실 때마다 얼마나 이 방사선의 피폭이 되냐면 20,000에서 80,000mS로 신체를 피폭시킵니다. 자, 암을 키우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더 무해할 정도다. 이런 심각한 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료인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본에서 271명의 이 의료인들에게 암 전문가들에게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당신의 가족들이 암에 걸렸다면 항암 방사선 수술 정통요법을 하겠는가? 270명은 아니요. 1명은 수술만. 네. 화학요법 약물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은 모낭이 더 이상 머리카락을 고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모든 세포에 심한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암하신 분들, 방사선 하신 분들 머리털이 모낭에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머리털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여러분 신체 전체를 파괴시키고 면역력을 초토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의 진정한 치유는 신체의 다른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희생을 바탕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암을 진정으로 치료하시려면 암세포 하나 잡으려고 다른 정상세포 10,000개, 1,000개를 파괴시키면서 하는 처치는 진정한 암의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을 죽이기 위해서 더 빨리 다른 신생세포 암을 부활시키는 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진정한 치유는 암세포가 과도하게 성장한 원인을 해결하고 자연치유 과정을 통해서 신체가 제대로 지원받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우리 서 여사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오키 사모님에게도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은 인체가 호미오스테시스, 깨어진 혈압에 대한 항상성, 깨어진 혈당에 대한 항상성, 깨어진 체온에 대한 항상성, 인체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선택한 치유 과정인 것이지 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을 치유 메커니즘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중요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몸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서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몸은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암을 질병처로 대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 그래서 제발 전이, 제발 전이, 제발 전이. 제가 요양원 25년 하면서요. 최근에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면서 이제는 대중요법보다는 비대중적인 요법으로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처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거의 한 20년 정도는 거의 다 재발전이, 항암방사선 수술로 거의 다 재발전이, 100%가 내원하신 분들의 거의 99%가 그런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 오시는 환우분들의 비율을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는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대중요법을 대신에 재발전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천연치유요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그런 암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을 병으로 대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든 함정이기 때문에, 안드레아스 모르치 선생님은 암은 질병이 아니야, 몹쓸병이 아니야,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죽을 병이 아니야. 대신에 암은 여러분들이 빨리 살아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야. 그러니까 제발 암을 오해하지 말고, 암을 때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서 완전히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정말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셔야 되겠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비싼 대가를 치러 오셨어요. 맞죠? 여러분, 이 전이 되는 거 정말 비싼 대가입니다. 그죠? 흉수차고 복수차고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암이 질병이 아닌 최종적인 치유 단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식은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오래된 격언은 진리가 정신과 의식, 무의식의 주관적인 투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암이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끔찍한 병이라고 주장하면 이 끔찍한 믿음이 여러분의 기대를, 그 무서운 기대를 충족시켜서 정말 오헬리의 마지막 일세 영화 찍다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적 트라우마가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치유를 막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암을 근본적인 불균형, 깨어진 혈압에 대한 항상성, 깨어진 맥박에 대한 항상성, 깨어진 이 정서적인 깨어짐에 대한 항상성, 이러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다루는 치유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 서 선생님의 믿음과 함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너는 나았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뇌 연구를 해봤더니요,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신체에서 치유를 일으키는 유일한 유도체. 뭐가요? 우리 몸에서 치유를 일으키는 유일한 유도체. 우리 서 선생님 어저께 산에 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또 하하하하 또 이러고, 내 마음 우울해 꿀꿀이 안 하고 산에 가실 때 어저께 막 행복하다 그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유쾌하게 산을 다녀오셨더니 평상시에 공복 혈당이 280, 290 되시는데 오늘은 210이 나오셨다 그래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우리 몸에서 치유를 일으키는 유일한 유도체고, 실제적인 유도체인데 면역주사 1,700만 원짜리 맞으면 뭔가 내 몸에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 것 같고, 하늘마을 여기 장수산책로, 영수산책로 한번 갔다 오면 별로 그냥 뭐 이런 거 같으시죠? 어떠세요? 아니세요? 오키 여사님 어떠세요? 회복이 날로 되고 계시는 오키 여사님. 여러분, 이 힘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절대로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분들이 정말로 회복이 되시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부활되면서 몸이 새롭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긍정적인 기대의 힘. That's okay. 예,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우리 최 선생님의 뱃살을 다 녹여버리셔가지고, 예, 간 수치, 지방간 수치가 쑥쑥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우리 몸에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내 몸에서 치유를 일으키는 유일한 유도체다. That's okay. 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Don't worry, be happy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의학적인 치료는 오늘날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인 것처럼 전파됩니다. 그런데
내 몸이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치유가 되고 한쪽에서는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몸, 정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부정적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뭐 자연치유해서 되겠어? 항암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방사선해도 안 되는데 자연치유해서 되겠어? 그까짓 거. 이런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로 회복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자기 강화적인 효과. 그래서 심리학을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자기 강화 효과가 상당히 치유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능력이 그 전능자의 그늘에 숨겨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암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일어나는 치유 메커니즘이자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죠. 암은 우리 신체가 심하게 균형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그널일 뿐이지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엑스레이 테이킹, 이온화 방사선이나 아스피린, 타이레놀, 사실은 가장 심각하거나 공격적인 암을 유발한다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결과로 생기는 암은 질병이 아니라 생존과 치유를 위해서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암 종양의 성장과 같은 증상은 신체가 이미 암이 크면 여러분 긴장하시죠. 자연치유하다가 항암하다가 중단하시면요. 1600배의 속도로 신생세포가 부활합니다. 예,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암이 큰 다음에 여러분들은 종양 표지자 수치가 뭐 2달, 석 달, 6개월 지났는데 막 갑자기 뭐 100으로 뛰었어요. 뭐 50으로 뛰었어요 하면 막 긴장해갖고 아이고 나 이봐 항암 안 하면 난 죽는다니까 하고들 막 긴장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것은 잘못된 공포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은 올바른 정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암 종양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 이미 깨어뜨린 그런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꿈틀거림이라고요. 근본적인 원인과 씨름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양 표지자 수치에 막 연연해갖고 나는 죽을 거야 하고 ONA 영화 찍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잎새 따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치유 과정에서 신체를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참 마루타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막 줄 서가지고 막 그냥 내일이고 모레고 막 줄 서가지고 그 오빠 부대들처럼 계속 줄 서서 새로운 그 치료제에 막 혈안이 돼 있으신데 암을 죽이기 위해서 더 큰 암을 불러오는 그런 새로운 이런 항암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불안전한 상태로 불치의 병으로 여러분들이 암과 이 반쪽짜리 치료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체적으로 몸을 계속 암세포를 자르고 지지고 복구하면 되신다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체적인 건강과 감정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이 멘탈 사인이 안정되지 않으면 완벽한 회복의 기회를 망가뜨리고 결국에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암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똑바른 정보에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최근에 내 연구도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치유를 일으키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유도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신체와 정신과 영혼에 따라 치유될 수도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치유자는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 쓰신 Repair,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회복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이 찰스 콜슨이 자세히 관찰하고 그 내용들을 쓴 책이 바로 회복이라는 책인데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에다가 환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 자학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예, 자학하는 죄수는 절망감 속에서 나 20년형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인생 끝났어. 에이, 그래서 계속 막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으려고 하는 최악의 죄수, 이런 환자들 있죠. 자학한 환자. 난 죽을 거야. 아니, 살려고 발악하는 마지막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죄수가 있죠. 포기하는 환우분들 계시죠? 난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인정하고 맥없이 앉아 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고 캐세라 캐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퍼져 있는 포기하는 죄수. 포기하는 환자가 있죠.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환우분들 계시죠?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 계획을 세우고 그날을 기다리며 당당히 살아가는 죄수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죄수입니다.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 병이 아니야. 암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때 내 몸에서 암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나는 다시 지금까지보다 더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하루에 24시간이 늘 모자라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보면 발바닥에 불이 나요. 일을 할 때도 제가 오븐이 2개예요. 요리를 할 때도. 오븐에 넣어놓고 2개 넣어놓고 칼질합니다. 항상 학교를 할 때도 75명의 학생들을 제가 혼자서 밥해 먹이고 강의 다니고 그렇다고 저희 집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피곤하겠죠. 근데 안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늘어지고 처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갑상선 항진증 환자. 제가 쉬는 날은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쉴 때 물론 저같이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이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취지냐면 여러분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자꾸 영화 찍지 마시고 이거 지금 살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걸어 다니실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아자! 화이팅!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멋지게 살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준수는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체력 모두 다 여러분들이 업되셔서 하늘 아래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